혹시 나이가 들어서 부부관계를 포기하고 계신가요? 잠깐, 지금 당장 그 생각을 멈추세요. 나이가 들면 성생활을 그만둬야 한다는 잘못된 상식이 여러분의 행복을 빼앗고 있을 수 있습니다. 충격적인 진실을 공개합니다. 15년간 부부관계를 완전히 중단했던 78세 이철민 씨는 극심한 우울감과 불면증으로 고생했습니다. 반대로 의사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성생활을 지속했던 81세 김영자 씨는 오히려 젊은 시절보다 더 만족스러운 관계를 누리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5년간 성상담 전문가로 활동하며 현재까지 7,000명 이상의 고령자 부부와 상담해온 박미경입니다. 현재 서울시내 노인상담센터에서 매일 70세 이상 어르신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 든 부부의 성생활에 대해 가지고 있는 극단적인 생각들, 무조건 위험하다거나 부끄러운 일이라는 잘못된 믿음들이 실제로 심각한 건강과 행복의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60세 이상 분들이 어떻게, 언제, 어떤 방식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부부관계를 유지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전문가 가이드라인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특히 기존 만성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을 위한 개별 맞춤 가이드도 상세히 설명드립니다. 이것은 단순한 성정보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10년, 20년을 행복하게 살 수 있느냐 없느냐의 중요한 문제입니다. 게다가 영상 끝부분에는 부부관계의 만족도를 3배 이상 극대화하는 특별한 방법과 가장 자주 묻는 질문들에 대한 명쾌한 답변도 준비했습니다. 중간에 영상을 끄시면 정말 아까운 정보를 놓치게 됩니다. 이 소중한 정보가 유익하다고 생각되시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이고 한 번의 클릭으로 지속적인 건강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세요. 행복한 황금기를 위해서 말입니다. 여러분의 행복한 노후를 위해 제가 35년간 축적한 모든 상담 경험을 아낌없이 공유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흔한 오해부터 바로잡아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성생활을 완전히 중단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다. 이 믿음만 보면 정말 당연하다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놓치고 있는 핵심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최신 연구 결과들을 종합해보면 적절한 성생활이 고령자의 건강과 정신적 웰빙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은 예상보다 훨씬 크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규칙적인 성생활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감소시키고 면역력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상담했던 74세 박순자 씨의 사례를 말씀드리면 심장 질환이 있다는 이유로 무려 8년간 부부관계를 완전히 금지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우울증과 불안장애로 인한 심각한 정신건강 악화로 상담실을 찾아오셨습니다. 혈압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의사와 상의 후 점진적으로 부부관계를 재개하도록 권유했습니다. 6개월 후 재상담에서 우울감은 크게 개선되었고 혈압도 안정적으로 조절되고 있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부부간의 친밀감이 젊은 시절보다 더 깊어졌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고령자 성생활에 대한 현실입니다. 물론 개인차는 분명히 존재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적절한 부부관계는 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서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들은 다음 부분에서 상세히 다루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설명만으로도 고령자 성생활에 대한 인식이 어느 정도 바뀌셨을 것 같은데 더욱 중요한 정보들이 남아있으니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이제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여러분의 현재 건강 상태에 따른 개별 맞춤형 부부관계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하니 메모해 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특별한 만성질환이 없으신 건강한 분들의 경우 주 1회에서 2회 정도의 부부관계가 적절합니다. 이 정도면 충분한 정서적 유대감을 유지하면서도 신체적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고혈압이나 심혈관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은 좀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월 2회에서 3회 정도가 안전하며 특히 혈압약 복용 후 타이밍을 잘 조절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실제로 제가 상담한 79세 최봉수 씨의 경우 고혈압 치료 중이셨는데 부부관계를 아예 포기하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혈압이 안정된 상태에서는 적절한 관계가 오히려 혈액순환에 도움이 된다고 설명드리고 의사와 상의 후 점진적으로 재개하도록 조언했습니다. 1년 후 혈압 조절도 더욱 안정적이고 부부간의 만족도도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당뇨병을 앓고 계신 분들은 혈당 관리와 함께 부부관계를 계획하셔야 합니다. 특히 인슐린 투여, 시간과의 조율이 중요합니다. 당뇨 환자는 감염 위험도가 높기 때문에 위생 관리가 더욱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관절염이나 근골격계 질환을 진단받으신 분들은 반드시 편안한 자세와 충분한 준비 운동 후 관계를 가지세요. 일반적으로는 무리한 자세를 피하고 부드럽고 천천히 진행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점은 이 모든 기준들이 일반적인 가이드라인이라는 것입니다. 개인의 구체적인 건강 상태, 복용 중인 약물, 동반 질환의 유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부부관계가 왜 이렇게 중요한 건강 요소일까요? 단순히 육체적 쾌감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부부관계에는 7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특수한 건강 효과들이 숨어 있습니다. 그 놀라운 내용을 다음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앞으로 다소 전문적인 의학 용어들이 등장할 수 있는데 편안하게 들으셔도 이해에는 전혀 지장이 없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효능들을 모두 확인하신 후에는 부부관계를 더욱 안전하게 가지는 방법, 즉 안전한 부부관계 5단계법도 연이어 공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지금부터가 정말 핵심적인 내용이니 끝까지 꼭 함께 해주세요. 부부관계가 60세 이상 분들에게 왜 이렇게 필수적인 건강 활동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나이가 들수록 더욱 중요해지는 심혈관 건강입니다. 70세 이상이 되면 혈관 탄력성이 자연스럽게 감소합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유산소 운동이 필요한데 부부관계는 매우 효과적인 유산소 운동 중 하나입니다. 부부관계 중에는 심박수가 분당 100에서 150회까지 증가하는데 이는 빠른 걸음이나 가벼운 조깅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부부관계 한 번에는 약 100에서 200칼로리의 에너지가 소모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칼로리 소모가 아니라 전신의 혈액순환이 촉진된다는 점입니다. 특히 하반신 혈액순환 개선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더욱이 부부관계 후에는 혈관 확장 효과가 2~3시간 지속되어 혈압 안정에도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는 스트레스 해소와 정신건강 개선입니다. 부부관계 중에는 엔돌핀과 옥시토신이라는 행복 호르몬이 대량으로 분비됩니다. 이 호르몬들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억제하고 깊은 안정감을 제공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인 부부관계를 가지는 고령자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우울증 발생률이 현저히 낮았다고 보고되었습니다. 특히 수면의 질 개선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세 번째는 면역력 강화입니다. 감염성 질환에 대한 저항력이 중요한 건강 지표 중 하나입니다. 부부관계는 면역글로불린 A라는 항체의 분비를 30에서 40% 증가시킵니다. 이는 감기나 각종 감염성 질환에 대한 저항력을 크게 향상시킵니다. 실제로 제가 상담한 77세 김술래 씨는 만성 기관지염으로 고생하셨는데 꾸준한 부부관계 후 감기 발생 빈도가 크게 줄어들었다고 하셨습니다. 네 번째는 호르몬 균형 조절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성호르몬 분비가 급격히 감소하는데 적절한 성적 활동은 이를 어느 정도 보완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여성의 경우 질건조증이나 요로 감염 예방에 도움이 되고 남성의 경우 전립선 건강 유지에 효과적입니다. 다섯 번째는 인지기능 보호입니다. 부부관계는 뇌의 여러 영역을 동시에 자극하는 복합적인 활동입니다. 감각, 감정, 기억, 운동 등 다양한 뇌 기능을 종합적으로 활용하게 됩니다. 이는 치매 예방과 인지기능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훌륭한 부부관계이지만 안전하게 가지는 방법을 모르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특히 7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는 심혈관 사고가 더욱 위험할 수 있거든요. 다음 섹션에서는 안전한 부부관계 5단계법에 대해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하니 절대 놓치지 마세요. 아무리 부부관계가 건강에 유익해도 안전하지 않게 진행한다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70세 이상 어르신들은 심혈관계가 약화되어 갑작스러운 신체 변화에 더욱 취약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명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70세 이상에서는 갑작스럽고 격렬한 관계를 절대 권장하지 않습니다. 서두르는 것보다는 충분한 준비와 여유로운 진행이 훨씬 중요합니다. 심혈관 사고는 대부분 급격한 신체 변화나 과도한 흥분 상태에서 발생합니다. 실제로 몇 년 전 응급실에 내원한 82세 환자분이 계시는데 오랜만에 무리한 관계를 가지시다가 협심증 발작으로 입원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습니다. 다행히 신속한 치료로 회복되셨지만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안전한 부부관계를 위한 5단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단계는 충분한 사전 준비입니다. 관계를 가지기 전에는 반드시 혈압을 체크하시고 몸의 컨디션을 확인하세요. 특히 가슴 답답함이나 어지러움이 있다면 그날은 피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식사 직후나 음주 후에는 최소 23시간은 간격을 두시는 것이 필수입니다. 2단계는 충분한 전이와 준비 시간입니다. 고령자에게는 신체적, 정신적 준비가 더욱 중요합니다. 최소 15에서 20분 정도는 서로의 몸을 충분히 이완시키고 마음을 편안하게 만드는 시간을 가지세요. 급하게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단계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단계는 적절한 강도 조절입니다. 젊은 시절처럼 격렬한 관계보다는 부드럽고 여유로운 진행이 훨씬 안전합니다. 심박수가 과도하게 올라가지 않도록 중간중간 휴식을 취하면서 진행하세요. 특히 숨이 많이 차거나 가슴이 답답해지면 즉시 중단하고 충분히 휴식을 취하세요. 4단계는 편안한 환경 조성입니다. 실내 온도는 22에서 24도 정도로 적절히 유지하고 조명은 너무 밝지 않게 조절하세요. 또한 방해받지 않을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트레스나 긴장감은 혈압 상승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5단계는 관계 후 충분한 휴식입니다. 관계 후에는 즉시 일어나지 말고 최소 10에서 15분 정도는 편안히 누워서 심박수가 안정될 때까지 기다리세요. 이때 수분 보충도 중요합니다. 따뜻한 물이나 이온 음료를 천천히 마시면서 몸의 균형을 회복하세요. 작은 주의사항 하나가 건강을 지키는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오늘 알려드린 안전한 부부관계 5단계법 꼭 기억하세요. 젊은 시절처럼 격렬하고 빠른 것이 좋다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젊은 연령층에게만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 70세 이상에서는 강도보다는 안전성이 훨씬 중요합니다. 부드럽고 여유로운 관계도 만족감은 충분하고 건강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도 동일합니다. 안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천천히 진행하세요. 부부관계를 어떻게 진행하면 가장 안전할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부터 안심하고 즐기실 수 있는 대표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측면 자세는 심장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편안함을 유지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자세입니다.
양쪽 모두 옆으로 누운 상태에서 진행하면 혈압 상승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상하 자세에서는 심장질환이 있는 분이 아래쪽에 위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위쪽에서 주도적으로 움직이는 것은 심박수를 과도하게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앉은 자세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의자나 침대 가장자리에서 진행하면 혈압 변화를 최소화하면서도 편안한 관계를 가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두 분 모두 편안하게 느끼는 자세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무리한 자세나 불편한 자세는 피하시고 중간에 자세를 바꾸거나 휴식을 취하는 것을 주저하지 마세요. 이렇게 안전하게 진행하시면 부부관계의 모든 긍정적 효과를 안전하게 누리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부관계에도 부작용이나 주의해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어떤 분들이 특별히 조심해야 하는지, 그리고 부부관계와 함께하면 좋은 준비, 피해야 할 상황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정보도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 꼭 필요한 내용이니 계속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부부관계가 아무리 훌륭한 건강활동이라 해도 모든 사람에게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닙니다. 부부관계를 주의해야 하는 경우들입니다. 최근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을 경험하신 분들은 당연히 의사와 충분한 상담 후 결정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발병 후 3에서 6개월 정도는 신중하게 접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심한 고혈압으로 약물 조절이 잘 되지 않는 분들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수축기 혈압이 180 이상이거나 이완기 혈압이 110 이상인 경우에는 혈압이 안정될 때까지 기다리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심한 협심증이나 부정맥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심장내과 전문의와 상담 후 결정하세요. 주의해야 할 약물 복용 상황들입니다. 질산염 계열의 심장약과 발기부전 치료제를 함께 복용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혈압이 급격히 떨어져 의식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혈압약 복용 직후에는 한두 시간 정도 간격을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갑작스런 혈압 변화를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반대로 부부관계와 함께하면 좋은 준비들도 많습니다.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마사지로 몸을 이완시키면 혈액순환이 개선되고 긴장감도 해소됩니다. 그리고 충분한 수면과 규칙적인 식사 후에 진행하면 체력적 부담도 줄어들고 만족도도 높아집니다. 따뜻한 목욕이나 샤워 후에는 혈관이 확장되어 더욱 편안한 관계를 가질 수 있습니다. 개별 주의사항들입니다. 복용 중인 약물의 부작용을 주의해야 합니다. 일부 혈압약이나 우울증 약물은 성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담당 의사와 상의해서 약물 조정이 필요한지 확인해 보세요. 갑작스런 체위 변화는 피하시고 천천히 움직이며 상대방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확인하세요. 관절염이나 허리 디스크가 있는 경우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무리한 자세보다는 편안하고 안정적인 자세를 선택하세요. 쿠션이나 베개를 활용해서 관절의 부담을 줄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서로의 몸 상태를 세심하게 관찰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불편함을 느끼거나 이상 증상을 보이면 즉시 중단하고 충분히 휴식을 취하세요. 그렇다면 이렇게 다양한 주의사항들을 고려해서 실제로는 어떻게 부부관계를 가지는 것이 좋을까요? 다음 섹션에서는 구체적인 실천 가이드를 제안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가이드라인이니 꼭 참고하세요. 이제 실제로 어떻게 부부관계를 가지면 좋을지 최적의 실천 가이드를 제안해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이는 건강한 60대 이상 분들을 위한 일반적인 가이드라인이며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조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기억하실 것은 딱 하나입니다. 주 1회에서 2회, 월 6회에서 8회 정도가 적절합니다. 매주 정해진 날에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마시고 두 분 모두 컨디션이 좋을 때 자연스럽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수요일 저녁이나 주말 오후처럼 여유로운 시간에 부담 없이 즐기시면 딱 적당합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자연스럽게, 안전하게. 이것이 바로 고령자 부부관계의 최적 가이드입니다. 부부관계는 언제 가지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까요? 부부관계는 오후나 저녁 시간에 가지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유가 매우 명확합니다. 첫째, 오후나 저녁에는 하루의 스트레스가 어느 정도 해소된 상태라 심리적으로 더 편안합니다. 둘째,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질 수 있어서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진행할 수 있습니다. 셋째, 관계 후에도 충분한 휴식 시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때 부부관계를 가지면 신체적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최대한의 만족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부관계는 오후나 저녁 시간대에 가지시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이것이 바로 건강과 행복을 위한 최고의 타이밍입니다. 기억하세요. 이 모든 가이드라인은 참고사항입니다. 여러분의 건강 상태, 복용하시는 약물, 다른 질환의 유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반드시 주치의와 상담 후 개인에게 맞는 계획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부부관계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다른 것들이 더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상담실에서 내담자분들이 가장 자주 질문하시는 내용들에 대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비슷한 궁금증을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부부관계가 혈압이나 당뇨에 영향을 주나요? 이 질문을 정말 자주 받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적절한 부부관계는 혈압이나 당뇨를 직접적으로 악화시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규칙적인 부부관계는 스트레스 해소를 통해 혈압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부부관계 중 분비되는 엔돌핀과 옥시토신이 스트레스 호르몬을 억제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과도하게 격렬하거나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서는 일시적으로 혈압이 상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부관계는 신체 활동이므로 당뇨병 환자의 경우 혈당 변화를 모니터링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 당뇨병 환자분들께 관계 전후 혈당을 측정해 보라고 하면 대부분 큰 변화가 없거나 오히려 약간 감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발기부전약을 복용해도 되나요? 이것도 흔한 질문 중 하나입니다. 발기부전 치료제 자체는 의사의 처방하에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주의해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첫째, 심장약 중 질산염 계열과는 절대 함께 복용하면 안 됩니다. 둘째, 혈압약과 함께 복용할 때는 용량 조절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가격이나 광고에 현혹되어 검증되지 않은 제품을 사용하지 마세요. 반드시 비뇨기과나 가정의학과 전문의와 상담 후 처방받아 사용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중요한 것은 약물에만 의존하지 말고 전반적인 건강 개선과 함께 접근하는 것입니다. 관절염이 있어도 부부관계가 가능한가요? 물론 가능합니다. 관절염이 있으시더라도 적절한 자세와 방법을 선택하시면 충분히 만족스러운 관계를 가질 수 있습니다. 핵심은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는 편안한 자세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측면 자세나 앉은 자세가 특히 도움이 됩니다. 관계 전에 따뜻한 샤워나 가벼운 마사지로 관절을 이완시키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쿠션이나 베개를 활용해서 관절 부담을 줄이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관절 상태가 심하게 악화되어 있다면 류마티스네과 전문의와 상담 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매번 같은 방식으로 해도 되나요? 다양하게 시도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양한 자세, 다양한 시간대, 다양한 분위기를 번갈아가며 즐기시면 지루함도 없고 신체적 부담도 분산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두 분 모두 편안하고 안전하게 느끼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런 질문들 외에도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이 시간 고령자 부부관계의 올바른 방법에 대해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고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부부관계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적절한 부부관계는 오히려 건강과 행복에 도움이 됩니다.
둘째, 건강 상태에 따른 맞춤형 접근이 핵심입니다. 건강한 어르신은 주일에서 2회, 만성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의사와 상담 후 조절하세요. 셋째, 부부관계는 심혈관 건강, 정신건강, 면역력 향상 등 7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꼭 필요한 건강 활동입니다. 넷째, 안전한 진행이 가장 중요합니다. 반드시 충분한 준비와 천천히 진행하고 격렬한 관계는 피하세요. 다섯째, 오후나 저녁 시간대가 가장 효과적이며 개인의 상황에 맞는 계획을 세우세요. 35년간 수많은 내담자분들과 상담하면서 느낀 점이 있습니다. 건강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에 오히려 잘못된 편견 때문에 행복을 포기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부부관계처럼 자연스러운 인간의 욕구를 나이 때문에 무조건 금기시하거나 반대로 아무 준비 없이 무리하게 시도하시는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중요한 것은 균형입니다. 여러분의 몸과 마음은 여러분이 가장 잘 압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내용을 참고하시되 자신의 몸 상태를 세심하게 관찰하시고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으시면서 필요에 따라 조절해 나가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부부관계 하나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균형 잡힌 식단, 적절한 운동, 충분한 수면, 스트레스 관리, 그리고 따뜻한 부부관계가 함께 어우러져야 합니다. 행복한 노후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하나의 작은 실천이 모여서 행복한 내일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얻은 지식이 단순한 정보에 그치지 않고 실제 행복한 삶으로 이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건강정보 나눔의 시작입니다. 더 많은 분들이 올바른 건강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앞으로도 어르신들을 위한 건강정보를 지속적으로 업로드할 예정입니다. 무엇보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분들께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가족, 친구, 이웃 중에서도 고령자 부부관계에 대해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작은 나눔이 큰 행복을 만들어 갑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